11억 9,263만 1,770. 아, 어려워. 네, 안녕하세요. 이관 모의고사 온라인 예비평가 1차 기술 지문 해설을 맡은 정민아입니다. 자, 여러분, 집 벽에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거 뭐예요? 다들 시계라고 대답하겠죠. 저는 진짜 시계 자주 확인하거든요. 시계가 내 눈에 안 보이면 너무 막 불안해. 근데 가끔 이런 생각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계 정말 정확할까? 이런 의심 여러분도 해본 적 있지 않아요? 오늘 살펴볼 지문은 오차가 3000년의 1초 이하로 매우 정확하다는 세슘 원자시계에 대한 글을 읽어볼 건데요. 세계 도량형 총회에서는 이 시계를 국제 표준 시계로 채택했다고 해요. 그만큼 정말 정확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 있는지 그 원리랑 작동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세슘 원자시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슘 원자를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원자는 전이를 일으킬 수 있대요. 전이? 전이가 뭐지? 아, 어려워. 괜찮아요. 지문 보면 돼요. 자, 지문을 보니까 원자는 어떤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주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또 다른 에너지 상태로 옮겨가는 전이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전이는 다른 에너지 상태로 옮겨가는 것을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원자의 에너지 상태에는 바닥 상태랑 들뜬 상태가 있대요. 와, 진짜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정말 직관적이에요. 바닥 상태 그리고 들뜬 상태. 이름만 봐도 여러분이 그 의미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바닥 상태는 에너지가 가장 작아서 안정적인 상태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보이시죠? 가장 바깥에서 원자핵 주위를 도는 전자. 이게 바로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건데요. 이 최외곽 전자가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궤도 중에 가장 안쪽 궤도에 있는 상태가 바로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들뜬 상태는 바닥 상태랑 달리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뜻한다고 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세슘 원자시계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세슘 원자시계는 세슘 원자가 일정량의 에너지를 지닌 전자기파를 흡수할 때에만 특정한 전이가 일어난다는 것을 활용한다고 해요. 세슘 원자는 두 개의 미세 상태를 바닥 상태로 가지는 특이성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미세 상태를 A 상태와 B 상태라고 할 때, 자, B 상태일 때 최외곽 전자의 궤도가 미세하게 바깥쪽에 있어서 A 상태보다 원자 에너지가 조금 더 큰 거예요. 하지만 이 차이가 정말 극도로 미세해서 A 상태와 B 상태 모두 안정적인 바닥 상태인 거고요. 자, 세슘 원자에서 가령 예를 들어보죠. A 상태 에너지가 9, B 상태 에너지가 10이라고 해보면은 이 차이 1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세슘 원자가 A 상태에 있다가 1만큼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기파와 상호작용을 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이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B 상태로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와 달리 상호작용하는 전자기파 에너지가 1보다 작다고 쳐볼까요? 한 0.5? 그러면 이 정도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이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럼 1보다 큰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B 상태보다 더 바깥쪽으로 전자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죠? 들뜬 상태. 아주 불안정한 들뜬 상태로 전이가 되는 거고요. 자, 세슘 원자시계는 세슘 원자의 이러한 특이한 바닥 상태 전이를 활용해서 만들어요. A 상태에서 B 상태로 전이시키는 전자기파. 그 주파수가 바로 시계 주파수인데요. 시계 내부에서 이 시계 주파수를 아주 정확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세하게 A 상태에서 B 상태로 전이하게끔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파수는 전자기파가 초당 진동하는 횟수를 뜻하고요. 여러분, 시계는 뭐가 생명이죠? 그쵸? 바로 정확성이 생명이죠. 그래서 세슘 원자시계는 항상 정확하게
91억 9,263만 1,770 헤르츠라는 이 정확한 주파수가 생성되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야 오차없이 세슘 원자시계가 작동할 수 있겠죠? 세슘 원자시계의 작동 과정을 한번 볼 건데요. 이 과정 보고 나면 이렇게 시계가 오차없이 작동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죠. 세슘 원자시계는 수정 발진기, 그리고 주파수 합성기, 그리고 원자 공진기, 원자 방출기, 그리고 피드백 전자 회로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구성이 나왔으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의 역할과 기능을 살펴봐야 되죠. 첫 번째 과정은 수정에 전압을 가하는 거예요. 이 수정에서 전자기파가 나와요. 10MHz의 전자기파가 나오는데 아까 91억 9,263만 1,770Hz 이러지 않았어요? 자, 이 시계 주파수랑 살짝 다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요. 주파수 합성기에서 시계 주파수를 정말 딱 정확하게 지닌 그 주파수로 만들어서 방출하는 거예요. 어디로 방출할까요? 네, 원자 공진기로 방출을 해요. 여러분, 지금 과정에 따라서 살펴보고 있는데 계단을 하나하나 꼭꼭 밟아 나가듯이 여러분도 이 과정 짚어나가면서 읽으면 돼요. 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죠. 자, 세 번째, 원자 공진기를 살펴봤고요. 원자 공진기랑 원자 방출기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원자 방출기? 원자를 방출하는 거겠죠? 네. 근데 다른 원자가 아니라 바로 세슘 원자, 그것도 A 상태의 세슘 원자를 방출해요. 그럼 원자 공진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쵸? 아까 시계 주파수를 지닌 전자기파가 여기서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A 상태의 세슘 원자랑 딱 만나는 거예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세슘 원자, 전자기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A 상태에서 B 상태만큼 딱 전이가 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계가 작동되게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잠깐. 여기서 세슘 원자들이 원자 공진기를 통과하는 속도, 표류 속도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으니까 이것도 챙기셔야 돼요. 표류 속도가 기준치보다 빠르면 세슘 원자들이 전자기파와 충분히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없겠죠. 자, 이 표류 속도라고 하는 건요, 기준치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도 꼭 체크해 두셔야 돼요. 자, 지문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시계 주파수를 보정하는 원리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피드백 전자 회로, 이게 나오죠. 뭐야, 명칭에서 피드백이라고 했잖아. 피드백을 해주겠죠. 자, 피드백 전자 회로는 세슘 원자들의 통계적인 분포를 감지한다고 해요. 이게 B 상태로 분포하는지, 아니면 A 상태로 분포하는지, 아니면 들뜬 상태로 분포하는지. 자, 이렇게 그걸 감지해서 숫자로 표현되는 오차 신호의 그런 형태를 수정 발진기로 전달을 합니다. 자, 오차 신호는 0일 수도 있고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수정 발진기는 이 오차 신호를 받아서 전압의 세기를 유지하거나 높이거나 낮추거나 그렇게 보정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자신이 생성하는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항상 10MHz, 이게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왜? 아까 뭐라고 했어요? 10MHz가 되어야 시계 주파수 91억 9,263만 1,770Hz 기억나시죠? 자, 이렇게 정확한 시계 주파수로 증폭될 수 있으니까요. 자, 지문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18번 문제는 세슘 원자 시계가 시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내부에서 생성되는 전자기파가 항상 시계 주파수를 가지도록 조정을 하는 그 이유를 묻는 문제였는데요. 자, 이런 문제 여러분 잘 푸셔야 돼요. 자, 세슘 원자 시계는 내부에서 생성되는 전자기파가 그 진동하는 횟수를 세어서 1초의 길이로 삼는 그런 시계였어요. 따라서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변하면 이로부터 측정된 1초의 길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세슘 원자시계가 정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생성되는 전자기파가 항상 시계 주파수를 가지도록 조정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 문제를 살펴볼 건데 이게 조금 어려웠죠? 괜찮아요, 여러분. 자, 지문을 바탕으로 보기에 있는 실험, 그 실험을 적절하게 해석하면 되는 문제인데 보기를 먼저 볼게요. 수정에 가하는 전압과 세슘 원자의 표류 속도, 자, 이걸 변화시키면서 피드백 전자 회로가 수정 발진기에 전달하는 오차 신호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표류 속도를 기준치 미만으로 유지를 했을 때, 자, 1.2V의 전압을 가했어요. 오차 신호가 뭐라고 되어 있죠? 0. 이게 중요하네요. 자, 1.2V 전압일 때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잘 체크했다가 각 선지에 적용을 해야 돼요. 보기의 사례로부터 표류 속도나 전압을 변화시켰을 때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 내용을 한번 각각 판단을 해보죠. 수정 발진기에 1.2V보다 낮은 1.0V의 전압을 가했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표류 속도는 여기서 상관이 없죠. 세슘 원자들은요, A 상태로 밀집되어 분포하겠죠. 자, 그 결과 오차 신호의 부호는 항상 음수가 되겠고요. 자, 따라서 오차 신호의 부호로부터 표류 속도가 초당 260m를 초과하였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다음은 1번 볼게요. 표류 속도를 유지한대요. 수정 발진기에 1.2V보다 높은 1.5V의 전압을 가한다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흡수하죠? 많이 흡수하겠죠. 그 결과 세슘 원자는 들뜬 상태로 밀집되어 분포하게 되는 거고요. 적절합니다. 자, 다음은 3번. 표류 속도를 유지해요. 수정 발진기에 1.2V보다 낮은 1.0V 전압을 가하면요. 그쵸. 전자기파로부터 흡수하는 에너지가 적겠죠. 다른 상태로 전이되지 못하고 A 상태 밀집되어서 불포하게 되고요. 자, 다음은 4번이에요. 표류 속도를 유지하고요. 전압의 세기를 변화시켜서 오차 신호가 음수가 된다면요. 생성된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시계 주파수 미만이 되겠죠. 적절하네요. 자, 다음 5번인데요. 전압의 세기를 유지하면서 표류 속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원자 공진기 내부의 세슘 원자, 그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해서 A 상태에 밀집되어 분포하겠죠. 자, 이때 오차 신호는 음수가 되고요. 자, 이를 전달받은 수정 발진기는 자신에게 가해지는 전압의 세기를 높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저랑 세슘 원자 시계와 관련된 기술 지문 읽어봤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죠? 네, 여러분 도움이 됐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